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 인천 지역의 나머지 18% 배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계는 집단 사직 등으로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공식 발표로 갈등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오늘은 박유환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김미화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보건의료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네. 자,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약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 뭔가 진전돼 보이거나 대화의 실마리가 보인다거나 하는 모습이 참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제 이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정부가 강행을 어떻게든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대 증원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 중에 하나여서 동의는 하지만 구체적인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의사수 확대는 지역별, 소득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봐야 될 부분은 정부 발표는 서울 신규 정원이 없다 했지만 엄밀히 보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의대 정원의 이 문제를 봤을 때 보통은 의과대학이 위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육병원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결론만 보면 무늬만 지역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울산대 의대는 말 그대로 병원이 서울 아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성균관대 의대는 또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그리고 충남의 순천향대는 순천향 서울병원, 또 부천병원입니다. 그리고 강원의 카톨릭 강동대는 인천의 국제성모병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는 지역의료이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민간의 대형 병원들의 이런 이제까지 민원을 해결해 준 게 아닌 건가. 특히나 서울 아산이나 삼성병원에 무려 200%를 증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대 정원에는 이제 찬성 입장이셨는데 어제 발표 내용이 양적으로 찬성은 됐지만 그 내용상이 구성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회장님 보시기에는 또 다른 점에서 문제가 있으셨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2,000명 증원을 갑자기 의료 개혁도 아니고 의료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 건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의사협회나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의료학 분업 시기에도 이제 처방료 문제 때문에 바로 2001년도에 2조 4천억이 적자가 나서 바로 이제 의료계에 지불되던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건강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의료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문재인 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 돈이 옆으로 샌다. 꼭 필수 의료에 지원을 해주라.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 바로 2년 전에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도대체 의료 정책을 어떻게 이루길래 이렇게 의료 체계가 흔들렸느냐
고생만 하는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서 뭐 고소득자라 해서 세무조사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최근 인식이 이렇게 변하셨어요.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고 아주 합리적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인원 2,000명 늘리는 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요. 지금 의학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의료계에서는 아무런 대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 의료인도 사실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잘못된 정책임을 주장하는 의료인을 아주 적폐 세력화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인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집단사직도 휴학에 이어서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방 끝날 문제나 뭐 손쉽게 풀릴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극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한 좀 서로 이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추진인지 무리한 추진인지 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2,000명 증원인데 이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네, 먼저는 의대 증원은 필요해서 어떤 정부 방침에 많은 국민들이 좀 지지를 보냈지만 지금 의료 대란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은 많은 환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은 좀 피로감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교수님들이 이탈하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부든 의사협회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좀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책임자로서 이런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 개혁이라기보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전공의가 집단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 비대면 진료를 했는데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수련병원, 특히 상급 종합이 많습니다. 근데 상급 종합병원은 환자가 워낙 중증이기 때문에 비대면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 상태를 바로 봐서 수술을 한다거나 처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도 이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하면서 어떻게 가장 핵심인 기초과학 R&D 예산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생토론에서 개인의 진료 기록, 건강 정보를 본인에게 동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 친화적인 의료 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공공성에 임하지 않는 보건복지는 어떤 돈벌이 사업,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좀 논의되고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타협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자칫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이제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근거가 없는 수치이고 무리한 추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자, 이게 정부가 이렇게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다시 또 여전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포기를 못한다라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해법이 어떤 식으로 논의돼야겠습니까? 지금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발표하자마자 이제 의료 민영화 이제 가장 먼저 주식이 튄 곳이 손해보험사, 보험사 주식이 튀었습니다. 그럼 이익이 누가 날지 뻔히 나오는 답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들이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10%입니다. 의료 인력에.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 46%니까 전공의가 나가니까 일을 안 되고 이 지역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거의 30%에서 40%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의료 인원을 5,000명 늘리면은 전공의가 앞으로 현재 지금 3,000명에서 이제
5,000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전공의들은 앞으로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교수 숫자를 늘린다 해도 그 수련병원의 전공 비율이 현재 30%에서 50%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전공의가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조치는 전공의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경기도 이천쌀이 유명한 게 뭡니까? 통일벼 심으라고 할 때 이천 군수님께서 우리는 이 벽시만큼은 통일벼를 갈지 않아서 이천쌀이 지금도 유명한 것이고, 아까 제가 대파 말씀드렸잖아요. 대파를 심으라 할 때 양파를 심고, 양파를 심으라 할 때 고구마를 심으면 농민들은 더 수익이 납니다. 양파 심으라 할 때 양파 심은 농민들 다 밭 갈아엎으잖아요. 정부에 대한 불신, 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충북대 의대가 이번에 정원을 4배로 한다고 하는데 6년 뒤면 이제 1,200명이 도대체 어디에서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충북대 병원을 4배로 늘릴 수 없는 노릇이죠. 병원 하나 짓는 곳 2천억, 3천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지금 신축한다고 하지만 계획은 다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실행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정부가 지금 이제 확대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집중한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82%, 또 경기 인천 지역의 18%를 배분했고 서울권은 증원이 없다. 이제 이게 정부 발표 내용인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위원장님 지적은 물론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수련병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 위치를 따지자면 사실은 빅5 병원 중에 뭐 삼성의료원이랄지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그런데 의대 정원 늘리면서 했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지역 의료에 대한 네네네. 공공성 측면에서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인력을 늘리면 이게 어느 정도나 그럼 지역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상태에서 판단해 보신다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수가 많이 확대되었는데 과연 졸업하고 이 강주에서 이 지역에서 다시 필수 의료에 복무하거나 지역 의료에 복무하는 것은 그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역 의사제라든가 공공의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가 52%가 결국은 다시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 소재에 활동한 의사는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 동일한 조건에서 이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 지방 국립대 졸업했던 사람이 수도권을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남아서 지역 의료라든가 필수 의료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지역 의사제라든가 공공의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거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광주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 가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인구의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0.6이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안 되는, 그건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광주 전남 인원이 200명일 때 지역 인재 120명에서 150명을 뽑고 나머지 80명에서 50명은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이제 50명에서 80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남을 수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120명에서 150명으로 된 우리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을 어디서 가서 수련을 합니까? 다시 또 우리 전공의 활동을 할 때 서울 가서 수련을 받아야 되고, 광주에 그런 수련할 환경, 시설이 덜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란 이야기죠. 결국은 지역 배분에서 특히나 이번에 충청도 배분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세종을 비롯한 그쪽에 더해서 뭐 공무원들이 그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으로 투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국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뭐 정치, 선거, 부동산 뭐 이런 실질적인 의료 혜택은 없이 이 지역 경제를 더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의대 정원 숫자만 늘려서 이거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무리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뭐 이건 사실 의사협회뿐만이 아니라 뭐 보건의료계나 아니면 학계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우리는 그래 알았다. 의대 증원만 늘리는 게 아니다. 의대 증원은 우리가 필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특정 진료과 특정 지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과 기피 분야에 5조 원, 소아 분만 분야에 3조 원, 이렇게 핀셋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제를 필수 의료 분야에서부터 개편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좀 내놨는데요. 개편안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늘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필수 의료 해결을 위해서 수가 인상은 이번만 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흉부외과는 사람이 지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인구 소멸 시기에 뭐 소아나 분만 이런 수술 이런 관련해서의 수가를 인상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가장 현재 있는 것은 행위불 수가제입니다. 그러면 수술이 이제까지 한 번에서 뭐 100만 원 받았다면 2번을 해야지 그걸 아무 수가가 100% 200만 올라도 건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같은 인구 소멸 시대 특히나 분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전남의 한 군에서는 좀 태어난 아이가 많지 않는데 여기에서 수가만 올린다고 해서 과연 뭐 산부인과 의사가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 그 시골에 그 군에 있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수가 인상이 되지 않고는 전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뭐 과잉 진료라든가 또 실손형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비급여라든가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수가제 이야기 이제 의사협회나 이제 의료계에서 많이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수가 뭐 우리 핀셋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좀 웃어볼까요? 말이 안 되는 또 소리입니다. 왜? 그동안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20조 어디서 날 거예요?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큰 파이가 있거든요. 그 파이 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부족하니까 저기 거 빼서 이리 가고 지난번에도 이제 뭐 영상의학과 돈 빼서 방금 말씀하신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보존을 하면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고요? 저희 내과에서도 빼가지고 소아과 서로 이 직역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내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내과 의사가 돼서 지금 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지금도 소아과 필수 기피과인데 소아과 의사 전문의 하겠다고 하는 의대생들 많거든요. 왜? 뼛속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흉부외과 의사 나는 심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제 이번 이런 발표가 되면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그런 필수 의료과 선생님들마저 이제 피부 미용이랄지 이런 다른 과로 많이 가고 될 수밖에 없고 그 큰 애로 지금 의사협회에서 반대했던 실패했던 정책들 뭐 의약분업이랄지 의전원도 그 하나예요. 의전원 하고 나서 지금 의전원 남아 있는 거 딱 한 군데 남았잖아요. 거기도 곧 없앨 건데 의전원 하고 나서부터 이제 필수 의료가 더 지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왜? 다른 때는 이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갔던 학생들이 사명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과대학 다닐 때는 사실 지금도 질문해 보면 최근에 우리 의과대 학생한테 질문을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50%가 필수 의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이 지금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를 하고 나면 1년만 하고 나면 이제 8%로 떨어집니다. 그걸 봤잖아요. 선배 교수님들 전공의들이 잠 못 자고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오고 이런 상황을 봤는데 인컴은 안 되고 또 이번같이 의사 악마와 뭐 고소득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지금 하고 있는 소아과, 흉부외과, 내과, 외과 선생님들 다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선생들을 지금 불러들이려면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화를 해야죠. 대화는 하지 않고 법만, 명령만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듣지도 못한 그런 명령만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뒤에면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생명 유지 명령이 내려갑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가 파탄이 났습니다. 생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명 유지 명령이 곧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또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또 병원 매출 관련해서도 손실을 메꾸는데 이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 원을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필수지에 강화시킨다 하지만 막상 건강보험 재정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나 노동자 서민들이 직접 내고 자기 생활비를 쪼개서 내는 이 건강보험료인데 이렇게 재정을 쓰면서 이렇게 필수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주 의료원 만드는데 2천억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에서 네. 거부해가지고 광주 의료원, 공공의료원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10조 어디서 납니까? 다 내 소금,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2018년도에 우리나라 2013년도 10년 전에 우리나라 47조였어요. 건보 재정이. 지금 올해 건보 재정이 96조예요. 10년도 안 됐는데 2배로 늘어나. 인구는 줄었는데 건강보험 여러분들이 2배를 내신 거예요. 10년 사이에, 9년 사이에. 96조. 이제 내년에 100조 넘겠죠.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의사, 간호사들, 의료 기사분들, 방송기사들, 임상병기사들께서 적은 월급으로 받아서 이 건보 파이에서 조금씩 나눠서 이걸 버티어냈던 대한민국 의료입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면 어느 나라 의료체계에서 살고 싶습니까?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한국, 4번 쿠바 하면 답을 뭘로 하실 겁니까? 답이 있잖아요. 뻔히 정해졌잖아요. 예. 자, 건보 재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건보 재정이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정해져 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만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다음에 이 수가 체계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를 해버려서 의과 대학,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당장 그러니까 올해 고3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신입생들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자, 이게 광주만 해도 지금 총 100명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남대가 현행보다 75명이 늘어나고 조선대는 25명이 늘어납니다. 일단 드는 생각이 지금의 교육 환경에서 이 추가된 인원이 왔을 때 무리가 없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서 혼란은 없을까? 만약에 혼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건데요. 보건의료노조에서 보시기에 이거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발표로 듣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막상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들은 발표는 숫자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로드맵을 해서 이 많은 의사들을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은 뭐 의학분야부터 해가지고 의사 수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이 뭐 정부의 안도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성이 그리고 또 의사협회에서도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정말 누구의 정확하게 말이 맞는 건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지 안 될지가 사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게 저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의사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의사도 저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을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한 미용이나 이런 시술 부분 뭐 특히 레이저 제모나 이런 부분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의사가 아닌 뭐 뷰티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인력에 대한 증원하는 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가 불가능한 건지, 뭐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가 돼야지 이것에서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적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 충분하게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국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사회에서 뭐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국민 늘리면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만큼 늘릴 건지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을 하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선까지는 서로 양보하고 이선까지는 진행을 하자. 그럼 될 거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피부 미용도 레이저도 뭐 문신사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병증이 없는 수준에는 진피, 피부 어느 정도까지는 하자. 정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민영화. 자, 이걸 결국은 가자는 게 의료 민영화예요. 영국식 가자, 미국식 가자는 건데 자, 미국, 영국 다녀오신 분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돈 안 내고 무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영국이나 이런 곳은. 그런데 거기서도 10% 인구의 10%, 돈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건복지부에 나와서 아까 발표했던 한 총리님이나 뭐 장관님들은 10% 들겠죠? 이분들은 자기 보험 들어서 고급 진료 받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에서 미국에서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건데 그럼 돈 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라는 겁니까? 영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머리 아파서 종합병원 가시면 그날 다 MRI 머리 CT 다 찍어줍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국무총리께서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몇 년 전에 머리에 뇌출혈이 생겼는데 영국 병원에 갔을 때 도저히 못 찍어서 다시 싱가포르 에어라인 타고 싱가포르 가서 뇌 사진 찍었을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국민들 그런 의료로 간다는 것에 찬성을 하시면 이걸 그대로 동조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에 현재 의료 체계라도 동의하겠다라면 국민들께서 반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뭐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고 매스미디어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강대 일방적 10대 0으로 아니 100대 0이죠.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고 칼자루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정부에서 대화의 장을 풀어야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뭐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좀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거 좀 궁금한 시민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정원 당장 일어나는데 이거 진짜 실제로 이게 의료가 당장 내년에 뭐 이제 예과니까 아직 뭐 본과 들어가기 전이니까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축적이 되고 하면 당장 뭐 2년 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가 좀 가늠이 상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저도 사실 의과대학 정교수까지 다 하고 나온 사람인데 당장 지금 정부 안대로 그대로 하시면 지금 예과 1학년 유급당하거든요. 그대로 있고 새로 신입생 뽑으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안 되죠. 또 방금 예과 2년을 우습게 하시는데 예과 2년 때 본과 때 배울 의학 용어부터 해부학, 기초, 피지올 그 생리학부터 다 다시 배우거든요. 의학에 관련된 의학 터미놀로지도 배우고 그게 이제 부실하게 되고 도대체 다른 이야기 할게요.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맛과 그 조리사의 정신이 음식에 안 들어가면 음식은 있겠지만 맛과 정신이 없죠. 뭐 책대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 교수님들 하는 거 뒤에서 넘어서 보고 직접 교수님이 뒤에서 보는 거 직접 해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이 의료가 그동안 쭉 발전해 왔거든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제 질 좋은 상위 10% 사보험 내시는 분들은 질 좋은 의사한테 받으시고 이제 나머지 90%는 정원 5천 명 늘어난 우리 이주호 교육 그 부총리께서 말씀 낙수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이야기들이 이제 뭐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사안별로 뭐 보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수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실제 의료 질의 문제 뭐 너무 다양해서 오늘 하루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한 달 넘게 아무 진척도 없이 가고 있는데 대화를 해야 풀릴 텐데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 뭐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거는 뭐 강대강 대치가 아니고 사실 일방적인
행정 명령에 의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선거 전국이 끝나면 풀릴 거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결국에 이렇게 가면 뭐 누가 이길 거다, 뭐 누가 이길 수 없다, 뭐 의사는 이길 수 없다, 아니면 뭐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려야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뭐 회장님께서는 약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사하고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현재 피해를 하고 있는 분은 특히 환자들입니다. 특히 암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를 진단을 받고 지금 현재 수술이나 치료가 연기되어서, 그리고 정말 뭐 많은 상급 종합병원들이 수술을 예를 들어 한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특히나 교수님들까지 사직하는 것은 저는 의료 대란이 아니라 정말 의료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가 대화가 시급하다.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너무 밀어붙이면 전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나 의료기관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와 다 함께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함께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저는 다시 환자 곁으로 오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좀 결국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해 결국은 주시죠. 대화죠. 여러분들 운전사고 내신 분들 다시 운전하라면 잘 못 하시잖아요. 의사들도 지금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왜? 사명감으로 저도 의과대학 교수하다가 나오면서 주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대학 나가야 됩니다. 무릎 꿇고 조아리면서 사직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고요. 그게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학 교수님 사직서 낸다는 거 사실 어찌 보면 본인들한테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죠. 이런 좋은 의료 인재를 국가에서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공이나 교수님들이 나가시더라도 안 돌아오는 건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인들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료 100년을 위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대화의 장으로 차분히 풀어나가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의료계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도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시민군 총에 맞을 때도 의사들 가운 입고 피 맞고 우리 5.18 때도 살려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국민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